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성장을 돕는 하임 에듀인 코칭의 이덕화 코치입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명저 의식 수준을 넘어서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감정 중 하나인 죄책감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짓누르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 감정이 죄책감일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죄책감을 나쁜 행동에 대한 당연한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호킨스 박사는 죄책감이 우리 사회에서 사람을 조종하고 처벌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너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해 라는 메시지는 우리 스스로를 비난하고 나는 역시 안 돼 라며 피해자 역할에 갇히게 만듭니다. 사실 죄책감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감정이 아니라 사회나 부모, 종교로부터 주입되고 학습된 행동에 가깝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프로이트가 초자아라고 부른 정신작용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죄책감을 만들어내는 공장장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초자아는 어릴 때부터 배운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규칙과 관점을 내면화한 마음의 일부입니다. 이 초자아가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사소한 실수에도 과도한 죄책감을 느끼거나 병적인 완벽주의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왜 우리는 죄책감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호킨스 박사는 에고라는 자아가 부정적인 감정에서 은밀한 단모를 빨아먹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나는 이렇게 힘들고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그때 그 일만 아니었어도 라며 억울함을 곱씹는 행위가 에고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먹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극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요. 이 단물 때문에 에고는 우리를 계속 과거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책감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호킨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와 책임감 있는 현재의 자기를 있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없는 이전의 자기와 동등한 것으로 보는 데서 비롯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 어떤 실수를 했던 나와 여러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 지금의 나는 결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게임 캐릭터가 경험치를 쌓아 계속 레벨을 하는 것과 같죠.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이미 만렙이 된 지금의 나에게 너는 왜 레벨 1 때 그런 실수를 했어? 라고 계속 따지고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안 되죠. 과거의 실수는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나가 한 행동입니다. 그 경험 덕분에 지금의 나는 더 현명해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다른 존재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랍니다. 죄책감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 라고 알려주는 경고등이자 성장을 위한 교육적 감정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는 지울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재해석하고 재맥락화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혹은 그 경험 덕분에 이런 점을 배울 수 있었지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순간 과거는 더 이상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디딤돌이 됩니다. 죄책감은 때로 교활하게 모습을 바꾸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투사라는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투사란 내가 감당하기 힘든 내 안의 감정이나 동기를 다른 사람의 것인 양 떠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때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라고 생각하며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식이죠. 이렇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림으로써 내 안의 죄책감을 잠시 잊으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함정은 에고이디얼이라고 하는 자아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인물이나 목표를 내면화한 것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청사진과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상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성장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대가 너무 비현실적일 때 발생합니다. 이상적인 나의 모습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의 나를 보며 우리는 또다시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죄책감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호킨스 박사는 죄책감의 부재가 오히려 과도한 죄책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고 경고합니다.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이코패스의 특징이며 이들은 자신의 잘못에서 배우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적당한 죄책감, 즉 건강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을 안내하는 내면의 나침반 역할을 하며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유익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건강한 죄책감이 아니라 우리를 과거에 가두고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드는 병적인 죄책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용서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호킨스 박사는 용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용서받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와 부당함이라는 단물을 더 이상 빨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에고는 용서를 적으로 여기고 어떻게든 정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어?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속삭이면서요. 하지만 그 목소리를 넘어 용서를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족쇄를 끊고 현재를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됩니다. 죄책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죄책감과 증오의 이원성은 명확히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에고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을 예를 들면 판단하기, 처벌하기, 자비를 거부하기, 과거에 고착하기와 같은 것은 우리를 계속 고통 속에 머물게 합니다. 반면 에고가 혐오스러워하는 것들, 예를 들면 용서하기, 책임지기, 연민을 수용하기, 현재를 살기와 같은 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성장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죄책감이 있다면 오늘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죄책감은 나의 에고가 좋아하는 달콤한 독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잘못을 저지른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임을 인정하세요. 죄책감을 나를 바라게 하는 판사가 아닌 성장을 돕는 코치로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어 용서를 선택하세요. 죄책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실수를 딛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장 여행은 계속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